투자자문 자산관리 선임연구원 변성원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런 부동산 방송 프로는 없었다. 투자자문 자산관리 컨설턴트 변사원입니다. 일단은 변성원 전문가님 추가로 발표했었던 이 지역들은 어떤 곳들인지 좀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앞서 먼저 이제 발표한 지역 외에 정부가 경기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 등 서부 지역 두 곳에 추가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11만 가구가 새로 들어설 택지지구를 발표했습니다. 처음 발표한 세 곳이 수도권 동쪽에 몰렸다는 비판을 반영한 결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신도시로 지정됐던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등을 포함해 3기 신도시는 입지 면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죠. 네. 정부는 기본적으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기준으로 신도시를 지정했다곤 하지만 이들 지역은 현재도 교통 상황이 좋진 않은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5월 7일 3기 신도시 추가 지역을 발표한 새 신도시 입지는 고양시 창릉동에 3만 8천 가구, 부천시 대장동에 2만 가구로 결정이 됐고 네. 또한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왕십리역 철도부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등 서울 택지에도 모두 1만 가구 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 이 밖에도 용인 구성역과 안양 인덕원, 안산 장상역 등 경기권 지구에도 4만 2천 가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 변성원 전문가님, 네. 우리가 항상 우리 그 집을 구하거나 뭐 다른 것들을 봤었을 때 직주 근접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3기 신도시 교통망은 좀 충분한가요? 네, 교통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고양선과 SBRT는 각각 지난 7일에 발표된 이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신도시의 핵심 교통 대책이죠. 네. 3호선 연장 사업은 작년 이제 12월에 발표한 하남 교산 신도시의 교통망입니다. 이 사업비가 500억 이상 투입이 되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이 건설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지만 3기 신도시의 교통 건설 사업은 100% 광역 교통 부담금으로 이 LH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 예타를 건너뛸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었습니다. 네. 가장 큰 규모인 고양 창릉지구는 고양시 창릉동, 용두동, 화전동 일원으로 3기 신도시 도시로 지정된 곳 중에 이 남양주 왕숙에 이어 두 번째로 넓습니다. 예. 기존 신도시 면적과 비교하면 일산의 절반 크기고 판교와 이제 비슷한 규모인데요. 이 지역의 주요 교통망은 경의중앙선 화정역으로 현재 도심권까지 통행 시간이 1시간 남짓인데 이 국토부는 앞으로 개발되는 서부선과 GTX A 노선과 연계해 여의도까지 25분에서 30분, 삼성역까지 30분에서 40분으로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천 대장은 이제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정동의 일원으로 기존 신도시와 비교하면 3번보다 조금 작은 규모예요. 이 교통 대책으로는 지금 김포공항역과 부천 종합운동장역 그리고 환승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복합 환승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강서구와 부천을 잇는 이 봉오대로를 활용을 하신다면 마곡지구와도 차량으로는 10분에서 15분 거리인데 이 지역도 현재로서는 대중교통망이 부실해 도심권으로 출퇴근 소요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죠. 예. 그래서 국토부는 이곳에 공항철도와 지하철 5호선, 9호선, 여긴 김포공항역, 그리고 지하철 7호선, 대곡 소사선 등 이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잇는 슈퍼 BRT를 설치해 교통망을 개선한다는 대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30분 내에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을 좀 확장시키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신도시 입주 전에 이 교통망 구축이 좀 현실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정부는 이 성교통 이제 후 개발이라는 원칙을 제시를 했지만 예. 입주 전까지 교통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신도시 주민들이 낸 교통 부담금으로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겠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속도를 내도 개통까지 10년은 걸린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10년이나. 예. 시각이고 핵심 시설 이제 핵심 교통 시설인 GTX A 노선도 지난해 착공식은 했지만 첫 삽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이 부천 대장지구는 아예 철도 계획에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간선 급행 버스나 슈퍼 BRT 등 이 교통 대책으로는 현재 유일하지만 GTX B 노선을 통해 서울역까지 또 30분, 여의도까지 25분 안에 가겠다는 건데 심사 중인 예타가 여전히 걸림돌이고요. 네. 3기 신도시 주변 주민들은 지금도 이 출퇴근 시간 정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신도시까지 생기면 교통 대란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가 됐지만 1, 2기 신도시는 그 전에 미리 발표가 됐었잖아요. 네. 매번 발표 때마다 이랬었던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땠나요, 그때는? 일단 이 부동산에서 과거 사례는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이 나침반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신도시가 본격화된 것은 60년대고요. 이 국토 및 지역 개발 목적의 신도시와 대도시 문제 해결 목적의 신도시 이 두 가지 목표로 추진이 되었죠. 예.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 신도시는 울산 신시가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1980년대 후반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서울 근교에 건설한 신도시입니다. 예. 뭐 잘 아시는 분당, 일산, 삼본, 평촌, 중동 등 이 5곳이 1기 신도시에 포함이 되는데 예. 1기 신도시에서 가장 성공하고 많이 오른 곳은 분당이죠. 분당과 일산을 비교를 많이 하세요. 천당 아래 분당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예. 네. 근데 일산은 그냥 일산입니다. 특히 수도권 집값은 강남과의 이 접근성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분당은 지금 분당선과 신분당선으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지만 일산은 강남과 접근성이 너무 불편하고 멀다는 이 차이인데요. 네. 뭐 그리고 지금 오래된 아파트 옆으로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기대 걸고 있는 호재가 GTX인데 들어선다 해도 역 주변에만 오르는 이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2기 신도시 중에서는 이 김포 한강 신도시 마곡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도시 철도가 개통되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3기 신도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기존 1, 2기 신도시보다 가까운 곳에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 가뜩이나 침체된 수도권 주택 수요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진행 중인 지역 옆으로 신도시가 다시 들어가는 양상이라 이미 분양받았거나 입주해 있는 주민들로서는 물량 폭탄을 맞아 집값이 폭락할 거란 염려 또한 피할 수 없을 거로 전망이 됩니다.